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를 달라고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언론에서는 벌써 구속이라는 단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검찰이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데요. MB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 자금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고요. 네, 2008년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냈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까지 장관이 하죠. 네. 그런데 그때 2008년 당시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 다시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오늘 그 사무실과 그다음에 컴퓨터 전산장치의 전자 파일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장다서라고 국정기획관인데요. 네. 그 사람은 이제 김백준 기획관 이어서 국정기획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그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 의혹이 있어서 역시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어제 재판에 넘겨졌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를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뭐 피의자라는 말이라든지 소환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검찰에서 아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범으로 적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공표가 된 것이죠. 주범이라는 말은 이제 정범인데요. 원래 이제 정범이 있고 종범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도와준 사람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정범은 이제 그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네.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로 보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네. 하나의 이제 종범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부름만 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것이고. 누군가 네. 지시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시를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국정원장들과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모든 얘기가 된 가운데 돈을 받아서 갖다 주는 역할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혹이 이제 커지는 거죠. 검찰은 한 4억 원 정도 받은 네. 것으로 보고 있던데 김 전 기획관이 구속 당시만 해도 국정원 특활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네. 혐의를 부인했었죠. 그렇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한 40년 동안 그런 인연을 맺어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부인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내지는 김주성 네. 전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국정원 예산관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정원에서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람들은 이미 검찰에서 다 줬다. 그렇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쓴 사람은 또 따로 있죠. 예를 들어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 전 기획관 같은 경우도 자신이 쓴 게 아니죠. 4억 원 그렇습니다. 정도를. 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쓴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결국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2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김 전 기획관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전 대통령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뭉칫돈이 더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요. 맞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러서 갔더니 네. 그것을 주면서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하죠. 네, 그 네, 당시에 이제 영포 라인으로 네. 해가지고 굉장한 실세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비리로 구속됐었죠. 예, 그 네. 사람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용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갖다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특활비가 그 4억 원이라든지 또 지금 김일국 여사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10만 달러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가 있고 입마금용으로 전달됐다고 하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다시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달되고 네.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 전 총무기획관 또 김희중 전 부속실장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청와대 살림하던 사람들인데 네,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정원 기조실장하던 김주성 네. 씨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디까지 진술하고 있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으로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김주선 기조실장한테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국정원 예산관을 통해서 이 김백준 기획비서관에게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2억 원, 그다음에 김성호 국정원장이 있을 때 2억 원, 이렇게 4억 원이 네. 두 번에 걸쳐서 이 김백준 기획관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그 부분은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인옥 여사도 10만 달러인가 예, 그 10만 특활비에서 받았다는 게 네. 이제 MB 측근으로부터 입증이. 그거는 김의중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네. 나온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MB의 복심이라고 했던 그렇죠. 사람이고요. 예. 네. 이상득 둘째 형이죠, 이상득. 예, 그때 거기도 돈이 수억 원이 갔다 특활비에서.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조사를 저번에 네. 이제 받았다가 이제 네. 건강 문제로 지금 그러면 옮기고 지금까지 이전 대통령에게 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한 4억. 네. 그다음에 김인욱 여사를 모시는 행정관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10만 달러. 네. 그다음에 입막음용으로 장성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고요. 네. 요거 말고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국정원 특활비가 여기 지금 쓰인 것, 전달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영준 그 왕차관한테 왜 3천만 원 갖다 주라. 네. 뭐 그랬다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혹시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 4억 원 그리고 10만 달러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관련해서 물론 이제 공소장에는 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 기자들이 비로소 이제 어떤 혐의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 공소장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지금 뭐 주범이라 자신 있다. 예,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용처는 정확히 지금 아직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돈이 그렇게 전달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다음 소식 좀 알아볼게요. 국정원하고 군사이버사령부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 네. 이런 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어제 KBS 취재팀이 한 내부 문서를 공개를 네. 했습니다.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 조작팀을 직접 운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서관실에서 네. 직접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군 내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네. 제가 문서를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정부 비난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좌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정부를 지지하는 글들을 많은 사이트에 퍼나르기로 하고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활동이 좋겠다라는 청와대가 기무사령부에 보낸 문서 중에 하나죠. 네. 저 문서가 뭐냐면요. 저 대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저 지금 김철균 비서관입니다. 네. 이 비서관이 보고를 기무사의 과장입니다. 기무사의 과장으로부터 그 세종시 홍보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네. 보고를 네. 받았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10년입니다.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련 어떤 대통령이 관심 있는 글이라든지 정부를 지지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어떤 사이버상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기무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그때 이제 문건으로 만들어지고 네. 그것이 대입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 협조 요청한 걸 보면 네. 청와대 김철균 당시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이 맞습니다. 우리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이버 활동에서 이제 그렇죠. 세종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수도로 내려갈 것이냐 그렇죠. 아니 수도 이전을 할 것이냐 행정수도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여론이 많이 엇갈렸었는데 예, 예. 이런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이버 활동을 하는데 이 김철균 당시 홍보비서관이 기무사 활동 보니까 놀랍더라. 그렇죠. 저희가 확보한 문서를 좀 볼까요? 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하더라. 네. 청와대가 이제 기무사령부에 사이버 활동 협조 요청에 하면 여기 언급된 내용을 보니까 그 말은 곧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더라. 바꿔 말하면 여론을 군이 개입해서 만들어 가더라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요거는 이제 금방 얘기한 김철균 국정 홍보비서관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네. 이 양반은 이제 PC 천리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인터넷 홍보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SNS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을 2번이나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선거할 때도 SNS 홍보 본부장을 했다든지 네. 하여튼 이런 홍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비서관을 하면서 이와 같이 기무사 그 과장하고 만나가지고 네. 기무사한테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정부 지지글의 어떤 그 퍼다 나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조회수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만약에 그 정부를 비난하는 글에다가 거기다 댓글을 달면 오히려 좌파한테 빌미를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부를 옹호하는 글, 지지하는 글 이런 것들을 퍼다 나르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그 댓글 조회수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동원이 됐던 기무사 관계자들은 이렇게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기무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무조건 이제 정부에서 하는, 통수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군을 정치에 끌어들인 셈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군 형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죠. 군은 이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정치 개입 금지죠. 네. 만약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이제 금고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기무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끌어들여가지고 군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했다면 그거는 이제 그 군 기무사는 당연히 이제 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만약 시킨 사람들도 뭐 교사죄라든지 이런 것이 될 여지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군 댓글이라든지 또 뭐 정치 관여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설만 무성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직접 이렇게 물론 이제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나중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이 홍보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는지 이거는 아직 더 밝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렇게 개입했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MB정부 집권 3년차 2010년 1월쯤에 그렇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각종 정부 정책에 유리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청와대가 몰래 하고 있었고 군 기무사에 이 같은 협조 요청을 했었고 또 이 무렵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 밑에 사이버 사령부가 그때 공교롭게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무렵에 그 다음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사이버 사령부는 2012년과 13년 총선과 대선 때 본격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군 기무사의 어떤 그 사이버 댓글이라든지 내지는 국정원의 또 정치 개입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지만 댓글 조작이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군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러면 군 댓글 관련해서 검찰이 핵심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제 지금은 풀려난 상태죠. 그런데 네. 지금부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는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다시 이렇게 불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수의 실소유주라든지 14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20억 횡령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죠. 알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소환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청와대가 이제 초청장을 보냈는데 참석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참석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보적이고요. 만약에 이 수사가 좀 더 조여온다면 아마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